증시 대담 시간입니다. 2,700을 앞두고 상당히 많은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는 이제 일본은행의 금정위, 그러니까 통화정책 회의가 있고, FOMC는 이제 간밤에 또 진행이 됩니다. GTC도 열렸고요. 상당히 많은 이벤트를 두고 있기 때문에 2,700을 앞둔 이 시점의 투자 전략 필요해 보입니다. 이분 모시고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유현 신한투자증권 영업부 PB팀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벤트가 너무 많아갖고. 네, 그렇죠. 네. 근데 뭐 이벤트를 이기는 거는 결국은 전체적인 추세는 또 실적이 맞습니다. 잡아주기 때문에 뭐 이제 실적 얘기를 좀 짚어보고 네. 조금씩 넘어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시총 상위 10개 종목 영업이익 모두 합치면 뭐 토요타나 TSMC 못 미친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결국은 네. 이게 이익률과 시장 전체의 크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렇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보다 뭐가 있을까요? 국내 실적을 좌지우지하는 어떤 키 변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되어야 될까요? 우선 우리나라 자체가 사실 경기에 따라서 실적 변동성이 굉장히 좀 그죠? 큰 나라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주식시장에서 경기 민감주라는 이야기 하는 것처럼 한국 네. 자체가 계속 경기 민감한 나라입니다. 맞아요. 말씀하셨던 대로 TSMC가 2023년 실적이 한 39조, 도요타가 44조 정도 되는데 작년에 우리나라 합산 영업이익이 10대 기업 35조입니다. 현대차가 분전했지만 일단 삼성전자, 하이닉스, LG 엔솔이 일단은 절대적인 규모 자체가 좀 작았죠. 근데 일단 올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이제 실적은 당연히 좋아지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삼성이 한 32조, LG 하이닉스 한 11조 정도 보고 있으니까 두 기업 합산만 해도 일단 40조는 일단은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하반기는 뭐 작년엔 좀 우리가 부진했지만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그리고 2024년도에 기대하는 부분들이 사실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올해 우리나라 영업이익 추정치가 좋아질 거고 그리고 이제 반도체를 중심으로 좋아질 거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 섹터들 계속 봐야 된다. 큰 줄기 삼아서는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 주식시장 기업들이 기업 개선을 실적이 기업 개선해야 된다는 뭐 그런 부분들은 뭐 세부적인 전략들은 네. 뭐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는 뭐 기업들이나 여러 가지 뭐 이제 정부 부처에서 민관이 합동해서 당연히 좀 계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부분이 될 거고요. 우리는 이제 그 안에서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결국 예.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과연 그 중에서 가장 좋아지는 업종이 무엇인지 계속 찾아봐야 될 것 같고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대로 실적 개선 폭 결국은 우리가 지금은 사실 시장이 좋고 내러티브적인 요소들로 인해서 주식들이 더 많이 움직이긴 합니다만 예. 결국은 주식시장이 조금 흔들리거나 네. 외부 악재가 등장했을 때 큰 줄기를 잡아주는 게 결국 실적인데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한국 시장 자체가 약간 좀 투기적인 성향이 좀 강한 것 같기는 해요. 예, 강한 것 같긴 합니다만 결국은 시장이 흔들리고 우리가 뭔가 주식시장에 대한 위험 자산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때 네. 중심을 해주는 건 실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항상 체크해 가셨으면 좋겠다. 그렇기 때문에 올 한 해는 일단은 뭐 좋아지는 해이기 때문에 조금 이런 부분들은 좀 하반기로 갈수록 우리 고민해야 되겠지만 여전히 반도체 위주의 플레이 그리고 조금 이제 가격을 잡아주는 2차 전지 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우리가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올 한 해 우리가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주식시장 자체를 지금 사실 2022년, 23년에 계속 이어져 왔던 주식시장 하락시장에 대한 공포가 그렇죠. 아직까지도 투자자분들한테는 그 심리적으로 잡아져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21년에 너무 좋았고 20년, 21년 너무 좋았고 22년, 23년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 변동성이 너무 너무 지쳐가지고 주식 투자를 좀 꺼려하시는 분들 여전히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올해 좀 해소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당연히 뭐 변수도 말씀하셨던 대로 변수도 많고 어려운 부분이지만 주식 투자하면서 변수가 없었던 적 없었고 쉬웠던 적 없었습니다. 네. 항상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계속 맞닥뜨려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너무 두려움만 갖지 않는 한 해가 되셨으면 합니다. 올해.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그 경기 민감 섹터들이 네. 많고 이익의 변동성이 심하다 보니까 2021년만 하더라도 240조 원의 영업이익이었는데 그렇죠. 불과 2년 사이에 2023년에는 170조 정도, 네. 70조가 맞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줄어들었습니다. 네. 근데 또 올해는
아직 컨센서스지만 270조. 굉장히 널뛰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기의 진폭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실적이 상당한 변동성을 보였고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나라 증시는 전 세계에서 투자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근데 올해 들어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런 이제 이익의 변동성을 좀 줄여주는 역할은 뭐냐면 쌓아놓은 자본에 대한 투자였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저PBR주.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 올해 말 되면은 2,200조 원이라는 자본 총계를 보이는데 네. 그 이익의 변동성보다 자본 총계의 변동성은 낮을 테니 네. 이 자본 총계에 갖고 무언가 할 수 있는 내지는 주주 환원을 할 수 있는 기업을 사자라는 게 올해 초반에 저 PBR주의 급격한 상승이었고 정부의 네. 어떤 정책까지 뭐랄까요 가미된 상황이라고 네. 볼 수 있는데 근데 워낙 이 자동차도 그렇고 금융주도 그렇고 상당히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이 덜 오른 종목으로의 전환을 소위 말하는 이 큰손, 뭐 연기금이라든지 뭐 외국인도 그렇고요. 이렇게 덜 오른 종목으로의 어떤 시선들이 좀 전환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각은 또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가 밸류업 프로그램이 예. 일단은 단발적인 이슈가 아니고 지속되는 네, 이슈. 올 한 해 내내 지속 뭐 중간중간에 모멘텀에 따라서 좀 이렇게 강도는 좀 있을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네. 올 한 해 내내 뭐 정치적인 요소 다 제외하고 올 한 해 그렇죠. 내내 시장 전체를 관통할 수 있는 하나의 키워드라고 본다라고 하면 예. 우리가 밸류업 자체가 밸류를 이제 말 그대로 높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투자자분들이 고민을 하시는 게 안 오른 밸류업 종목 뭐 있냐 이렇게 말씀들 하시거든요. 안 오른 밸류. 네.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시기보다 사실 우리가 가격과 가치 구분 사실 많이 하자라고 우리가 말씀드리는데 사실 지금 가격은 사실 바닥에서 사실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은행주도 그렇고 최근에 뭐 보험주 사실 삼성생명 같은 보험 많이 주식도 올랐죠. 마치 올랐잖아요. 전에 없었던 변동성들을 보이면서 예. 그리고 뭐 은행주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렇죠. 이렇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밸류로 본다라고 하면 조금 더 올라갈 폭들이 아직은 많이 있을 그동안 거라는 워낙 거죠. 하락을 했었으니까. 네, 하락을 했었고 네. 그런 부분들이 해소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격만 보면 저도 사실 가는 말에 올라타자라고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근데 그렇게 따지면 뭐 현대기아나 아니면 은행주나 네. 뭐 그런 종목들 여전히 좋고 흐름도 좋고 어제 KB금융 같은 종목은 좀 장중 변동성을 크게 보였습니다만 또 네. 이제 아래에서 저가 매수들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네. 그런 것들 보면 우리가 너무 밸류의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 아직은 더 좋아질 저는 여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충분히 가격은 올라가고 있지만 왜 가격이 올라가겠어요? 이런 쪽에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밸류업 관련 종목들이 가장 좋으니까 사실 이쪽을 위주로 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너무 뭐 안 오른 밸류업 주식들 사셔서 기다렸다가 이게 빵 뜨면 정말 기분 좋겠습니다만 그렇지만 이게 확률적으로 내가 산 주식이 밸류업이 될 아직까지 선택하지 못했다는 거는 사실 시장에서 그 이 주식은 관련 주식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걸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밸류업 관련주 프로그램들을 하신다라고 하면 지금 이미 시장에서 어느 정도 선정이 된 관련 주식들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일단은 지난주에 보면 기술주들 많이 밀렸을 때 시장 2,700선 지지해줬던 게 사실 그 밸류 관련 주식들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밸류 관련 주식들은 일단은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꼭 포트에 어떤 섹터든지 간에 하나 정도는 꼭 있어서 지수를 방어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지수 방어할 수 있는 종목의 역할도 하기 때문에 그런 종목은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밸류 관련 주식은 바이앤홀드도 괜찮을 것 같고 예. 또는 많이 떨어졌을 때 좀 사서 좀 어느 일정 부분 또 올라오면 네. 너무 올라서 무섭다라고 하시면 일정 부분 좀 트레이딩을 해 가시면서 하는 매매도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저 PBR주가 사실 뭐 이익이 좀 수반이 되는 것도 있지만 성장에 대한 베팅보다는 안정 우리가 갖고 있는 거에를 어떻게 주주 환원을 할 그렇죠. 것이냐 이런 네. 부분들이었는데 가만히 있었던 기업이 움직이니까 올라온 거라서 그렇죠. 그게 올라온 게 사라지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 얘기잖아요. 네. 올라온 게 사라지지 않았고 이게 과도하게 밸류에이션이 높았냐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 주가로 보면 뭐 단기간에 40%뭐 지수 기준으로 그렇죠. 보험주 지수로 네. 부담스러워 보이지만 움직임 즉 주주 환원으로의 움직임 그 밸류에이션이 눌려 있었던 게 탈출한 거기 때문에 네. 비싸다고 평가하기에는 아직은 이르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자본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성장으로 좀 넘어가야 되잖아요. 우리 주식시장은 또 성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간밤에 또 애플하고 네. 구글 협력이 나오면서 네. AI 시장에서 뒤처진 이제 애플, 뭐 알파벳이 더 급등을 했지만 네. 그리고 이제 GTC
네. 그러면서 이제 모멘텀 또 있고. AI 얘기 나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내 증시에서는 이제 SK 하이닉스를 넘어서 뭐 후공정을 넘어서 이제는 또 다른 수혜주를 찾고 있는데 네. 유리기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유리기판에 대한 생각도 좀 들어보고 싶고요. 아니면 이 유리기판에서 확장되어 있는 아이디어까지 왜 이렇게까지 왔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뭐 계속 HBM과 관련돼서 기술 개발입니다. 그렇죠. 유리기판도 어떻게 보면 지금 HBM과 관련된 종목에서 또 다른 한 갈래로 또 나온 이제 하나의 섹터라고 보시면 될 그렇죠. 것 같은데 네. 지금 플라스틱 기판 쓰고 있는데 이게 워낙에 좀 열에 의한 변형도 좀 있고 상대적으로 휘어지고 휘어지는 그러니까.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근데 유리기판은 조금 더 얇게 만들 수 있고 열에 좀 강하다는 그렇죠. 거. 근데 유리기판이 좀 깨지기 쉽잖아요.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최근에 나온 기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2030년 인텔에서 한다라는 뭐 이야기도 있지만 삼성전자는 내년에 개발 이제 완공을 해서 26년부터 이제 양산을 하겠다, 사용을 하겠다 그런 내용이 나오면서 관련 주식들, 뭐 코스닥에 있는 인텍플러스라던가 뭐 몇몇 종목들이 좀 관련주로 필옵틱스 같은 종목들이 관련 종목으로 사실 엮여 있기는 합니다. 근데 뭐 그 종목들이 그 테마로 움직인다라는 거는 뭐 사실 뭐 저희가 지금 이 과정이 이게 지금 당장 돈이 돼서 주가에 반영이 됩니다라고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만 그렇죠. 이 이슈로 인해서 주식이 올라가면 사실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올라가는 건데 어쨌든 이와 HBM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유리기판도 그렇고 새롭게 나오는 HBM과 관련된 낙수 효과로 나온 종목들 최근에 뭐 대표적으로 전력기기들 같은 종목이죠. 나오죠. 대표적이죠. 전력기기가 AI와 엮이면서 주가가 탄력이 더 받았던 것처럼 이런 효과들이 앞으로 계속 나올 거고 이게 앞으로 나올 실적이 과연 물음표가 붙어 있지만 시장에서는 이런 종목들에는 계속 돈이 몰리긴 할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나온 재료들 특히 이런 신선한 재료들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반응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련 섹터가 나오면 공부 빨리 해보시고 요즘에 사실 종목과 관련된 스터디를 하기 전에 주식이 올라가다 보니까 먼저 사놓고 스터디를 하시는 그러니까 분들도 주가 올려놓고 기다리는 장세예요. 올려놓은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굉장히 좀 민첩하게 돌아가는 장세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주식시장이 요즘에 어렵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일단은 이런 하나하나 나온 재료들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안 되는 재료를 가지고 이게 뉴스가 나오고 그러진 않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유리기판도 현실화가 될 때가 오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관련 종목들 중에서는 지금은 뭐 주가 변동이 없을 수 있지만 나중에 폭발적인 주가 흐름도 보여줄 수 있는 종목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관심 갖고 보실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 AI라는 거는 이제 어쨌든 성장은 신뢰가 중요한데 네. AI가 뭔가 그러니까 파이를 키우고 있는 그렇습니다. 확산하는 네. 분위기이기 때문에 유리기판에서도 우리는 좀 네. 찾아보자 이런 네. 얘기 주셨습니다. 아직 그러면 삼성 그 그룹과 관련돼 있는 부분들이 더 빠르게 보시는 거죠. 지금은 사실 이제 지금 상반기 워낙에 AI, HBM이지만 계속 삼성전자의 뭐 이제 레거시 반도체 쪽도 계속 좋아진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낸드부터 좋아진다는 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3월부터 알겠습니다. 이제 이번에 FOMC 지나고 나서부터가 여름까지가 정말 본 게임일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관련 주식들은 계속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더 많이 물어보고 싶은데 시간이 타이트해서 네. AI까지 얘기하고 네. 또 시간 할애해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황유연 신한투자증권 영업부 PB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6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